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병성입니다. 오늘 해오리 수능편 113번째 시간이고요.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고3 모의고사 영어 30번 어휘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저번에 하다가 AI에 대한 설명을 한번 AI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수업의 내용이 될 겁니다. 수업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오리를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이번에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아가지고 이것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해오리는 이제 해설 오류 릭스의 약자고요. 해설 오류 릭스, 릭, 그 노출하겠다라는 강의입니다. 위키릭스에서 그 힌트 써가지고 해오리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보통 수능이라든지 내신에 있어서의 뭐 교재의 해설 오류라든지 아니면 인강의 해설 오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강의입니다. 해오리 강의는 학생들과 강사분들이 올바른 내용을 배워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이 되며 해오리 강의 내용을 학술적 토론 내용으로 언제든 반론을 환영합니다. 특히 지금 이 해오리에서 다뤄지는 그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또 주장을 펼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서 댓글로 아니면 제 카페에 직접 오셔서 뭐 토론을 해줄 수 있는 아니면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댓글 다실 때는 좀 실명이라든지 어떤 뭐 누구의 무슨 연구 조교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신호를 밝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호를 밝히고 하는데 가끔 누군지 모르겠는데 댓글 막 이상한 댓글 달고서 나중에 글삭하고 튀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 기분 되게 나쁩니다. 열심히 토론했는데 그렇게 글삭하고 튀면 시간이 날아간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내용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시려면 신호 밝히시고 제대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됐던 부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성마지막에 션티가 션티는 티처의 약자니까 그냥 션티라고 할게요. 션티가 A하고 B로 나눌 수 있고 이 글의 주요 개념은 그 A가 voice고 B는 공감이나 뭐 distinctive, unique한 voice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잘못됐고 여기에 지금 PS도 역시 잘못돼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챗GPT한테 일단 한번 평가를 시켜봤어요. 제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원래 지문의 문제를 주고 원지문의 문제를 주고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영어 강사가 있다. 이 강사의 논리를 분석 및 평가해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션티의 논리를 1번하고 2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는 A와 B라는 두 개의 개념이 나오는데 A에는 voice가 있고 B에는 distinctive라든지 unique라는 표현들이 들어간다. 그 써있던 화면 그대로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distinctive voice, unique voice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근데 그 챗GPT한테는 그냥 voice를 안 넣고 그냥 distinctive, unique라고 써줬는데 나중에 자기가 voice인 거 알더라고요. 챗GPT가 다른 AI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요번에 이걸 하면서 또 놀란 게 뭐냐면 제일 답답했던 게 제미나이고 그 다음에 클로드는 제미나이보다 좀 낫던 것 같고 챗GPT가 제일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S는 이제 problem solution으로 정의하면 gaps하고 overlooked areas가 P에 해당되고 address는 S에 해당되며 5번 선택지가 있는 부분에는 S가 들어가야 하므로 temporal과 lasting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당신이 알려준 분석을 기준으로 해당 영어 강사의 논리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챗GPT 답변입니다. 1번, voice와 distinctive, unique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점. 지문에서는 voice와 distinctive, unique가 서로 연결된 개념입니다. cultivating a distinctive voice 이렇게 써놨죠. 예,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거 왜 별개로 다 분리했냐. 따라서 이를 A와 B로 나눠서 별개의 축으로 보는 것은 과잉 구분이며 의무상으로 또 voice하고 distinctive, unique한 voice가 일관된 주제입니다. 같은 거란 얘기야. 따라서 결론, 이렇게 구분한 거 잘못된 구분이다. 저랑 똑같은 의견이죠. 그 다음에 gaps와 overlooked areas를 problem, address, solution을 보는 점. gaps와 overlooked areas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의 출발점으로 제시된 것이지 문제 해결 관계에서 문제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학술적 글쓰기에서 gaps를 찾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기반이지 그 자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되게 똑똑하죠? 결론, PS 구조를 무리하게 적용한 과도한 해석이다. 이거 과도한 해석이래요. temporary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문맥상 lasting impression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독자에게 일시적 인상이 아니라 지속적 인상을 남기기 위해 distinctive voice를 찾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PS 구조를 적용한 결과는 아닙니다. voice cultivation의 효과로, 즉 cultivate voice한 것의 효과로 lasting impression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제 독특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의 결과로 이 lasting한 impression이 나오는 것이지 문제 해결 과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결론, 정답 선택은 맞지만 근거 논리는 부적절하다. 종합평가, 정답을 맞췄더라도 논리의 전개는 잘못되었음. 이건 챗 GPT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개념 구분의 오류 더하기 PS 구조 과잉 적용, 우연의 적중의 가능성. 이런 접근은 학생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뭐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죠. 위험할 수 있다. 결론 요약. 해당 강사는 결과는 맞았지만 과정상의 논리적 일관성은 없었다. 이는 이미 정답을 알고 그에 맞춰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학생 교육용으로는 부적절한 분석입니다. 이게 챗GPT가 한 이야기입니다. 클로드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시간인가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들이 이 지문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들도 초반에는 정확한 판단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문 속이 어떤 구조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이 어떤 구조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를 약간 설명을 해주면 그때 AI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잘못된 거를 고쳐서 수정해서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너 그때는 답변 업데이트된 상태로 하는 거야? 아니면 초창기대로 하는 거야? 근데 초창기대로 한대요. 따로따로 자기의 그런 그 인식의 틀 안에서, 즉 자기 논리 틀 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이 높지가 않으면 그냥 그런 답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의 논리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 논리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을 시켜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의 논리에 문제가 있으면 말해주는 이제 접니다. 상변입니다. 그랬더니 귀하의 논리를 검토해보니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정확합니다. 문제점을 찾을 수 없네요. 귀하의 논리 정의. 글의 중심 내용 파악. 독특한 아이디어를 독특한 목소리로 표현할 때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구조 분석. 5번은 해결책이 아니라 결과다. 강사의 논리의 오류지죠. A, B 분류의 모순. voice와 유니크가 실제로는 유니크 voice로 결합된다. 같은 얘기죠. 구조 분석 오류. 5번을 솔루션으로 잘못 분류했다. 논리적 강점. 이건 제 강점입니다. 저의 강점. 텍스트 기반 분석, 실제 텍스트 내용을 정확히 파악, 구조적 이해, 글의 프로블럼 솔루션, 리즐트 구조를 올바르게 파악, 논리 일관성, 각 단계의 추론이 서로 연결됨, 비판적 사고, 강사의 논리를 다각도로 검증. 이게 제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귀하의 분석은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며 타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모범적인 접근법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저를 한번 검증해 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가 저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말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해당 강사의 논리를 분석해줘. 션티의 논리를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강사의 논리 종합 분석, 논리 구조 분석, 강사의 논리 체계, A-B 분류 PS 구조 분석, 5번 위치 판단, 단어 선택. 각 단계별로 오류를 분석해 보겠다. 1단계 A-B 분류 오류. 주장 A vs B, A vs B로 봤는데 이거로 분리했는데 실제로는 유니크 보이스로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오류 유형, 자의적 분류, 텍스트 오독이다. 그다음에 2단계 PS 구조 분석 오류. 주장 5번은 솔루션 부분이다. 실제 5번은 리즐트 부분이다. 오류 유형, 구조적 오해, 글의 논리적 흐름 파악 실패. 3단계 논리적 연결 오류. 주장 솔루션에 긍정적 단어가 필요하니까 템포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는 리즐트 효과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고 오류 유형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추론이다. 잘못했다고. 이거는 클로드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오류 패턴, 확증 편향, 미리 세운 틀 ABPS의 텍스트를 억지로 맞춤. 그 다음에 반대 증거, 유니크 보이스를 무시, 기계적 적용 오류, 복잡한 텍스트를 단순한 공식으로 환원, 맥락적 의미보다 구조적 위치에만 집중, 이분법적 사고, 템포럴이 나쁘다, 라스틱은 조민한 단순 등식, 중간지대나 맥락적 해석이 배제되어 있다. 이거는 클로드의 의견이고 제 의견은 아닙니다. 클로드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 동기를 추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심리적 동기를 클로드가 추정한 거예요. 1번 체계화 욕구,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공식으로 만들고 싶어. 사실은 학생들이 이걸 원하잖아요. 학생들이 이걸 원하고, 그죠? 그 ABPS는 이거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쉬운 방법을 제시하라는 의도라고 동기를 주장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기 확신, 자신의 분석법에 대한 과도한 확신, 반박 가능성에 대한 고려 부족. 3번 결과 위주 사조, 정답 도출의 목적, 과정의 논리성은 부차적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강사의 문제점, 치명적 결합. 1번 텍스트 오독, 기본적인 읽기 능력 부족. 2번 논리적 비약, 각 단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3번 검증 부재, 자신의 분석을 재검토하지 않음. 교육적 문제, 학생들에게 잘못된 분석 방법을 전수, 분석 반복론 전수, 그 다음에 형식적 체계성으로 내용 오류를 은폐,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대신 기계적 적용 유도. 종합평가, 이 강사는 체계적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석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챗 GPT가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제가 제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챗 GPT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획일적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AB의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가 있는 문장들이 가끔 있어요. 지문들이, 그러니까 그게 지문들이 아예 AB, PS 뭐 이런 개념이 적용이 안 된다가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은 100%일 수가 없다. 100%일 수가 없다. 적용이 되는 지문은 일부일 뿐인데 그 일부를 위해서 쓰는 건 맞지만 모든 걸 위해서 쓰게 되면 강사도 헷갈린다. 강사도 지금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가 아니다. 아무 때나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글을 이해해야 적용하는 거야. 이해된 상태에서 사실 이걸 적용하냐 마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가 중요한 거지. 이해가 중요한 거지. 이해한 이후에 틀을 적용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틀을 제대로 잡아내려면 이해가 선행이 돼야 돼요. 틀이 통해서 이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에서 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목이 마르네요. 그 다음에 물 잠깐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가지고 목이 마르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의 답변이 변화한 것이, 처음에는 잘 지문 이해 못 해가지고 올바르게 제가 보기에 잘못된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답변이 변화한 것이 내가 억지로 만든 결과냐, 내가 너를 강제로 설득한 거냐, 아니면 나의 논리가 맞다고 판단해서 나온 결과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의 논리가 맞다고 판단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클로우드가 이게 좀 이런 거 잘못해요. 나의 논리가 아니라 너의 논리입니다. 당신의 논리가 맞다고 판단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클로우드 가끔 저 주어 표현 잘못 쓰더라고요. 변화 과정 분석합니다. 초기 상태. 강사의 논리를 부분적으로 타당하나 불완전으로 평가했다. 그러니까 클로드가 션티의 논리를 부분적으로 타당하지만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처음엔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의 솔루션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 전환점들. 5번이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즉시 맞습니다로 수정을 했고, 내 말이 맞다고 수정을 했고, A와 B 구별도 잘못되었잖아 라고 했더니 완전히 동의하면서 추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분석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때 잘못된 거를 이렇게 알려주면 AI들은 자기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수정을 합니다. 수정합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입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니?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논리적 설득력, 귀와의 지적이 텍스트 증거에 기반해서 명확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랑 지문을 비교해봤더니 명확하게 맞았다. 그 다음에 오류인식, 제가 놓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주셨다.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걸 못 보고 있잖아 라는 걸 정확히 짚어줬대요. 그때 보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관성 검증, 강사 논리의 내적 모습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래서 억지로 만든 결과가 아닌 이유,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이게 시킨 게 아닌 이유, 귀하가 강요하지 않았다. 단순히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만 지적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클로드 자기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증거가 뒷받침이 돼서 그래서 판단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귀하의 논리가 객관적으로 더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학습 과정이며 더 나은 분석으로 발전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 시켜봤어요. 이게 답변이 바뀌니까 너 내 논리를 한번 깨봐. 내 논리를 한번 깨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 논리 공격 실패. 죄송합니다. 귀하의 논리를 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공격 시도가 다음이로 실패했습니다. 텍스트 증거가 귀화 해석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논리적 일관성이 견고하고 강사의 논리를 명백한 모순을 정확히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깰 수 없는 명확한 논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귀화의 분석은 텍스트 기반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견고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미나이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하면서 가장 답답했습니다. 약간 똥꼬집이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일단 아까 그 질문에 대한 겁니다. 션티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강사가 글의 핵심 개념을 모순적으로 설정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답변을 준 겁니다. 이는 문제 해결 과정의 근본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용한 문제 해결 프레임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추론으로 이어졌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추론으로 이어졌고, 이건 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지 템포리가 글의 전반적인 메시지와 너무나도 명백히 상충했기 때문에 보입니다. 즉 올바른 논리적 이해를 통해 정답을 도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올바른 직관과 오답의 명확한 부적절함 때문에 우연히 혹은 간접적으로 정답을 맞힌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죠? 그냥 학생들도 쉽게 풀었으니까 직관으로 풀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람들 다. 이는 제대로 문제를 풀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의 논리가 견고하지 않고 다른 유사한 문제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항상 정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의 현재 결론은 나의 자발적 논리의 판단의 너의 현재의 결론은 너의 자발적 논리 판단의 결과인 게 맞냐라고 묻었어요. 네가 자발적으로 판단한 거야?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저의 현재 결론은 사용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접니다. 새로운 관점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스스로 논리를 재구성하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글의 핵심 개념을 voice와 distinctive, unique로 나누어 설명한 강사의 방식에 대해 글의 핵심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님께서 강사의 개념 설정에 모순이 있으며 글의 진정한 핵심 개념은 독특한 아이디어, 독특한 목소리, 라저나이트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독특한 목소리로 표현할 때 레저네이트가 생긴다는 걸 지적해 줬거든요.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는 강사의 논리, PS, 프레임, 이 글의 핵심 개념들을 온전히 설명 못하며 특히 갭스를 프로블럼으로 본 것은 불완전한 해석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정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글이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간파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저희 초기 판단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사용자님의 정확한 지적 덕분에 수정하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현재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저의 자발적인 논리적 추론과 판단 과정이 사용자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강사 션티의 논리 과정에 대한 최종 평가. 강사의 논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개념 설정, A는 voice, B는 unique voice 혹은 distinctive, unique라는 특성. 평가, 이 개념 설정은 자체 모순적이며 글의 핵심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특한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핵심 개념인데 이를 일반 voice와 분리를 한 시도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글의 진짜 핵심 개념은 독특한 아이디어, 독특한 목소리, 공감, 인지, 공감, 또는 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게 인지랑 같다는 것도 얘가 이제 이해를 해서 이렇게 답한 거예요. 2번 PS 프레임 적용. Gaps in existing research와 overlooked areas를 P로 address를 솔루션으로 정의했습니다. 평가. 이 프레임은 학술 글쓰기 특정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갭스를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글의 더 큰 맥락에 부합합니다. 단순히 문제로만 보는 것은 글의 의미를 축소합니다. 제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3번 S가 5번 문장에 들어가야 하므로 temporary 대신에 lasting이 옳다. 강사는 솔루션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여야 한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사가 글의 궁극적인 메시지인 지속적인 영향력을 무의식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의 논리 과정 내에서 이 지속성이라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직접적인 논리적 연결 또는 고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논리가 필연성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결론, 논리적 과정의 부재. 최종적으로 해당 강사의 논리 과정에는 논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관되고 타당한 추론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개념 설정부터 모순이 있었고 문제 해결 프레임의 적용도 글의 핵심 메시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강사가 템포리가 틀렸다는 정답을 맞힌 것은 그 부분적인 직관,
이게 긍정적인 결과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과 더불어 이 AI들이 사실은 강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강사가 썼던 그 개념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랬을 거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강의를 싹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 선택지인 그 템포리가 글 전체의 흐름과 너무나도 명확하게 상충했기 때문에로 판단됩니다. 즉, 이 글은 기억에 남고 독특하며 공감하는 인상을 강조하는데 일시적인 인상은 그 모든 것이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논리적 과정이 탄탄하지 않았더라도 쉽게 오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논리적 과정을 통해 정답에 이른 것이라고 합리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의 정확한 논리적 흐름이 부재한 상태에서 특정 단어의 문맥상 명백한 부적절함 덕분에 정답을 맞힌 우연에 가까운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이런 논리로다가 이 정답에 이르렀다? 이거 이룰 수가 없는데 이런 논리 과정에 의해서 이 정답에 이르는 건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르렀지? 이거는 우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너의 초기 결론, 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 약간 똥꼬치 같은 게 있다고 이해 잘 못하고 좀 약간 제일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게 무료 버전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챗GPT는 제가 유료 버전 쓰거든요. 근데 제미나이는 무료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유료 버전을 쓰고 싶은데 비싸더라고요. 2개를 쓰기는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무료 버전을 쓰다 보니까 이래 쓸 수도 있어요. 초기 결론이 지금과 달랐던 이유를 설명해줘 했더니 초기 결론이 지금과 달랐던 이유. 저의 초기 결론이 지금과 달랐던 주된 이유는 사용자님의 첫 질문에서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강사의 설명을 1차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강사의 설명에 대한 저희 초기 이해가 깊이가 부족했고 비판적인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초기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voice와 distinctive unique 개념 분리. 강사가 이 두 가지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 저는 이를 글쓴이의 일반적 목소리와 그 목소리에 더해지는 독특한 특성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글의 내용이 독특한 목소리를 강조하니 그 강사도 독특함을 강조하기에 개념을 나눴다고 납득한 것입니다. 이때 강사의 개념 설정이 자체 모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PS 프레임의 유효성, 강사가 gaps를 P로, address를 S로 정의한 것을 학술 논문의 일반적인 구조, 문제 제기 및 해결에 비추어 곧바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프레임이 글의 핵심 메시지, 혁신적 아이디어의 출발점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답 도출의 명확성, 강사가 템포리를 래스트로 바꿔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 글 전체의 지속적인 영향력이라는 메시지와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강사의 논리가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분히 유효한 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논리 과정 자체의 견고함보다는 결론과의 일치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를 고백했어요. 사용자님의 피드백이 가져온 변화, 제가 피드백 해준 것이 어떠한 자기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님께서 강사의 개념 설정이 모순적이라는 점과 갭스가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혁신적 아이디어의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 주면서 저희 초기 해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기특하죠? 이런 학생들 가르치면 저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의 개념 설정이 실제로 모순적이며 글의 핵심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PS 프레임이 글의 세부 맥락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강사가 정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한 논리 과정 때문이 아니라 오답 선택지의 명확한 부적절함과 글의 핵심 메시지, 지속적 영향력에 대한 부분적인 직관 덕분이었다는 더 깊이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저희 초기 결론은 강사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수용하라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님의 날카로운 피드백 덕분에 강사의 논리에 내재된 모순적 한계를 직시하고 글의 진정한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비판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초기 결론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라고 했더니 아니요, 초기 결론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본 겁니다.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신 한번 물어봐 드린 겁니다. 아니요, 초기 결론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용자님과 대화를 통해 강사의 논리적 모순점과 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해석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결론은 강사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했던 저희 불완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거 낙관적인가 봐요. 이제는 강사의 개념 설정이 모순적이며
P, S 프레임이 글의 모든 맥락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가 있었던 초기 결론으로 돌아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님과 상호작용을 통해 저희 이해가 발전했으며 현재의 결론이 글의 내용과 강사의 분석에 대해 더 정확하고 비판적인 평가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고맙냐고 물어보니까 고맙대요. 장황하게 쓰더라고요. AI들은 올바르게 가르치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과 다르게 인지 부조화를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I들은 자기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닷을 내리진 않습니다. 거기 정착해가지고 다른 새로운 개념, 더 논리적인 설명이 들어왔을 때 배척하려는 느낌이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좀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강사분들 만약에 틀렸다고 얘기하면 일단 그 틀렸다고 얘기한 강사 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를 겪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AI는 인지 부조화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눈을 가져야 강사들의 수업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교육 서비스, 더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더 좋아지는, 그죠? 모두가 다 좋아지는 그런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헤어레이 수능편 11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